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한국 소녀가 전 세계 석학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어린 동양인 소녀라며 가볍게 넘기던 외국 교수들까지 태도를 바꿨죠. 그녀의 발표가 끝난 순간 교수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언론은 그녀를 21세기 아인슈타인이라 불렀습니다. 대체 한국 소녀가 어떤 일을 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평범한 중학생 민지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평범하다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다른 친구들이 게임하거나 아이돌 영상을 볼 때 저는 혼자 방에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중학교 수학이 너무 쉬워서 지루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공식들을 보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서점에 갔더니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책을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겨보니 온통 모르는 기호들과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 그 책을 펼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2~3시간씩 걸리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처음엔 걱정하셨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제가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점점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오히려 응원해 주셨습니다. 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면 뭐든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죠. 몇 달이 지나니 고등학교 수학이 어느 정도 손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물리학 책을 발견했어요. 수학과 물리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졌죠. 물리학도 독학으로 시작했습니다. 뉴턴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전자기학, 양자역학까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갔어요. 학교 친구들은 제가 뭘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쉬는 시간에 물리학 공식을 끄적이고 있으면 신기하다며 구경만 했죠. 선생님들도 처음엔 놀라셨어요. 중학생이 대학교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 모든 게 놀이 같았어요. 복잡한 수식을 풀어내고 물리 현상을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었죠. 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해도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손에는 한 장의 편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세계 청소년 과학 콘퍼런스에서 온 초청장이었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온라인에 올린 수학 물리학 논문이 주최 측의 눈에 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과학 커뮤니티에 올려둔 글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초청장을 읽어보니 미국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였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무서웠습니다. 엄마 아빠께 말씀드리니 처음엔 걱정부터 하셨어요. 중학생인 제가 혼자 미국까지 가서 발표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으셨죠. 하지만 제 눈빛을 보시더니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발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학과 물리학의 융합이론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어요. 제가 2년 동안 독학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관점이었죠. 기존의 수학적 접근법과 물리학적 해석을 결합하면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밤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고 복잡한 수식들을 정리하고 실험 데이터까지 수집했습니다. 영어 발표여야 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죠. 발음 연습을 하고 전문 용어들을 외웠어요. 드디어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엄마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떨렸어요.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하는 거였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발표 원고를 읽으며 연습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새로웠죠. 거대한 빌딩들, 다양한 사람들, 영어로 가득한 간판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콘퍼런스가 열리는 회의장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압도됐어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도 많았고 어른들도 많이 보였어요. 갑자기 제가 너무 어리고 작게 느껴졌죠. 콘퍼런스 첫날,
저는 일찍 일어나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제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손에는 발표 자료가 든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정말 압도적인 분위기였어요. 높은 천장과 거대한 스크린, 그리고 수백 개의 좌석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었고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제가 발표자 대기실로 들어가니 다른 발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보였습니다. 저만 유독 어려 보였죠. 다들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속에서 왠지 모르게 위축됐어요. 한 외국인 남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몇 살이냐고, 어느 대학에서 왔냐고 말이죠. 제가 중학생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뭔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중학생이 이런 자리에 온 게 신기했나 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발표대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청중석을 둘러보니 대부분이 나이든 교수님들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분들, 정장을 입고 팔짱을 낀 분들. 그들의 표정은 대체로 무관심해 보였어요. 어떤 분은 휴대폰을 보고 계시기도 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준비한 내용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수학과 물리학의 융합이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새로운 접근법을 설명할 때는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건 제가 2년 동안 혼자 연구한 내용이었거든요. 복잡한 수식들을 칠판에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기존 이론의 한계점과 제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차근차근 풀어냈죠. 처음엔 조용하던 장내가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던 교수님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발표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교수님이 손을 들었어요. 발표 중간에 질문을 하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잠깐 멈추고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교수님은 머리가 하얗고 위엄이 있어 보였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영어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제가 제시한 이론의 실험적 근거가 있는지, 기존 이론과의 차별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어보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생각해봤어요. 제가 2년 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유창한 영어로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실험 데이터를 보여드리며 제 이론의 타당성을 설명했죠. 기존 이론이 가진 한계점과 제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추가 질문을 몇 개 더 던지셨죠.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변했습니다. 때로는 칠판에 수식을 적어가며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그냥 어린 소녀 정도로 여겼던 교수님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다른 교수님들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교수님, 일본에서 온 교수님, 영국에서 온 교수님까지 모두 제 이론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저는 최대한 성의껏 답변했습니다. 어떤 질문은 정말 어려웠어요. 대학원 수준의 깊이 있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했고, 아는 부분은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어요. 발표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제 연구의 향후 발전 방향과 실용적 응용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더 나은 이론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이죠. 발표가 끝나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발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발표대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뭔 일인가 싶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 세계에서 온 석학들이었어요. 맨 처음 다가온 분은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제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공동 연구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셨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어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제가 제시한 융합이론이 정말 참신하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연구실에서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온 교수님도 계셨어요. 제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다며 연신 감탄하셨죠. 유럽에서도 이런 젊은 천재를 찾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셨어요.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제게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드렸죠.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누구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해외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온 분은 미국 방송사 기자였어요. 한국에서 온 중학생이 이런 놀라운 발표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인터뷰를 요청하셨죠. 카메라맨까지 대동하고 와서 정말 본격적이었어요. 이어서 영국 방송사 기자도 왔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이론을 개발하게 됐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죠. 제가 어떻게 독학으로 고등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는지, 이 이론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은 제 이야기에 정말 놀라워했어요. 중학생이 혼자서 이 정도 수준의 연구를 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설명하니까 점점 납득하는 표정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니 정말 기진맥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혼자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밤사이 메시지가 수십 개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온 연락들이었죠. 가장 먼저 본 건 엄마 아빠의 메시지였어요. 한국 뉴스에서 제 소식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럽다고 하셨고 아빠는 딸이 정말 대단하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친구들 메시지도 있었어요. 모두 뉴스를 봤다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뭘 공부하는지 궁금해했던 친구들도 이제야 이해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들도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언론 보도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찾아보니 제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어 있었어요. 한국 천재소녀, 미국 명문대 뒤집었다는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독학으로 공부했는지,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외국 교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댓글들도 읽어봤는데 대부분이 격려와 응원이었어요. 한국의 자랑이다. 정말 대단하다. 미래가 기대된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몇몇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좋은 반응이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대 메인 뉴스에서 다뤘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엄마는 계속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아빠도 목이 메인 채로 잘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자랑스러워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다니는 중학교도 갑자기 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다고 하셨죠. 특히 같은 나이대의 학생들이 자극을 받았다며 공부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댓글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혼자서 조용히 공부하던 중학생이 갑자기 전국적인 화제가 된 거였으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며칠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동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둘 다 저에게 장학생으로 입학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중학생인 제가 하버드에 입학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공식 문서와 함께 온 편지를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제 발표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제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입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왔어요. 수학과 물리학과에서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죠. 장학금은 물론이고 연구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대학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이었어요. 평소에 꿈만 꾸던 곳들이었죠. 그런 곳에서 동시에 입학 제안을 받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와 상의했을 때 처음엔 너무 놀라셨어요. 딸이 갑자기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나 봐요. 하지만 점점 자랑스러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저를 21세기 국가 인재로 공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교육부 담당자분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해외에서 이룬 성과가 정말 대단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저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자세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연락들이 계속 왔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정말 정신없는 며칠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제가 갑자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거니까요. 밤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정말 고민됐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더 큰 세계에서 공부할지,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며 조금 더 천천히 성장할지 말이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저에게 향했습니다. 갑자기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이 어땠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어떤 대학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하나씩 답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저는 잠깐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성실함과 끈기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2년 동안 혼자서 묵묵히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정신 때문이었거든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이런 자세가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에요. 항상 믿고 지지해준 부모님, 격려해준 선생님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기자들은 제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한국의 풍경들이 보였죠.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 땅에서 배운 가치들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제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의 천재 소녀 이야기를 다뤘어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도 큰 자극이 됐다고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며 공부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그게 가장 뿌듯했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기회를 준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수학이 재미있어서
혼자 공부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전 세계 석학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세계적인 대학들에서 입학 제안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제 주변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엔 걱정 반 기대 반이셨다면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딸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예전엔 특이한 학생 정도로 여기셨다면 지금은 정말 대단한 인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공부에 더 열심히 하게 됐다는 후배들도 많아졌어요. 그게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요즘에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와요. 다른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거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기꺼이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누고 싶거든요. 하버드와 MIT 중에서 어느 곳을 선택할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두 곳 다 정말 좋은 기회를 주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성실함, 끈기, 겸손함. 이런 것들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큰 발견을 해내고 싶어요. 제 꿈은 단순히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제가 개발한 이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저처럼 혼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이죠.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과 열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저도 처음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고향인 한국을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중학생에서 시작해서 세계 무대에 서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꿈을 향해 용기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